네, 안녕하세요. 고수입니다. 고수고수 고고고! 오늘은 제가 7월달부터 시작해서 이제 8월으로 넘어왔죠. 시간 참 빠른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여전히 덥다는 거죠. 너무 더워. 뭔가 여름에 어울리는 컬러, 여름에 잘 쓰는 제품들이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외출을 잘 안 하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지 외출할 때는 쓰는 제품만 쓰게 되고 손에 잡히는 제품만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7월, 8월 여름에 유독 즐겨 썼던 제품들로 한번 이렇게 데일리 메이크업을 해봤습니다. 평소에 많이 쓰는 제품들로 했다 보니까 거의 제가 외출할 때 많이 사용하는 제품 아니면 최근에 와 이건 진짜 존예다 라고 생각했던 제품들로 한 메이크업이라고 생각하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메이크업 시작해볼게요. 영상 재미있게 봐주세요. 제가 좋아하는 아이템으로 메이크업을 하는 거니까 요새 가장 좋아하는 렌즈, 이건 스패니쉬 브라운 오렌지 제품이에요. 이게 스패니쉬 그레이도 있는데 그레이는 훨씬 티가 엄청 많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자연스럽게 진짜 자연스러워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레이가 되려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정도로 자연스럽진 않고 튀긴 하는데 튀면서 자연스러운? 이거 생각보다 엄청 완전 그레이예요. 그레이, 이런 그레이. 고하라님 보면은 신비로운 눈이잖아요. 그런 좀 눈이 돼요. 뭔가 그쵸? 짠! 요 두 제품은 원래도 굉장히 잘 사용했던 제품들이긴 하지만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올해 들어서 제대로 된 사용법을 알게 된 그런 제품이고요. 이 제품은 여름에는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진짜 이런 폭염에는 땀이 엄청 나니까 화장이 솔직히 안 지워질 수는 없어요. 그래도 바른 거랑 안 바른 거랑 진짜 차이가 있는 여름 필수템입니다, 요거. 얘를 쓰면은 얘를 안 써주고, 얘를 쓰면 얘를 안 써주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찾아보니까 이 매트 레스큐는 그냥 수분크림 바르듯이 바르는 그런 제품이더라고요. 어쩐지 용량이 엄청 크더라. 소량 발라줄 거면 조그맣게 만들었어도 됐을 텐데, 이런 젤 타입의 제품이기 때문에 수분크림처럼 사용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 포어 패셔널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는 모공이 많이 열리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메워주는 그런 제품이잖아요. 프라이머라는 것 자체가. 근데 얘는 이렇게 수분크림처럼 바르면서 그냥 기본적으로 내가 이렇게 뿜뿜할 수 있는 얼굴에 기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막아주는, 사전에 좀 보송보송하게 만들어주면서 수분 충전까지 해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완전 깔끔하고 여름에 사용하기 찝찝함도 없고 잔뜩잔뜩 발라도 되고 그래도 화장 밀리지 않는 그런 제품입니다. 역시 제품은 설명을 듣고 써야 돼. 저처럼 막무가내로 쓰면 거의 몇 달 동안 잘못 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다음에는 프라이머. 프라이머는 꼭 이 베네피트 제품이 아니어도 되는데 진짜 없어서는 안 될 제품이에요. 요새는 진짜 가만히 서 있어도 땀이 뚝뚝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최고의 바캉스를 떠날 수 있는 곳은 지하철, ITX. 어제 서울 갔다가 오늘 다시 춘천으로 왔거든요. 와, 근데 어떻게 전철을 기다리는 동안 한 5분 정도 서 있었는데 등땀부터 해서 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근데 원피스를 입었었는데 와, 등을 타고 다리까지 땀이 내려오는 거. 와, 진짜 대박이다 싶었습니다. 땀을 많이 흘려서 그런가 지하철에 들어가니까 완전 신세계가 펼쳐지더랍니다. 너무 시원했어요. 땀이 증발돼서 그런가? 그 다음에는 선크림. 분명히 바람인데 바람이 아니라 찬물로 샤워를 하는 느낌이랄까요? 이 선크림 같은 경우에는 되게 대중적인 제품이기도 하고 제가 예전부터 많이 쓰던 제품이긴 한데 이거보다 훨씬 흰기가 없는 그런 제품을 썼어요. 그러니까 톤업의 기능이 심하게 없는 그런 제품을 사용을 했었는데요. 요새는 오히려 좀 뭐랄까 메이크업을 두껍게 안 하려고 조금씩 줄여보려고 노력을 하는 시기이다 보니까 제가 예전보다 피부가 그래도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커버 위주보다는 조금 더 가벼워 보일 수 있는 메이크업을 연습을 많이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부터 선호하게 된 제품이에요. 이렇게 선크림을 바르면서부터 약간 얼굴을 톤업을 시키면 커버하거나 파운데이션 깔아줄 때 뭔가 내 피부를 더 막 밝고 깔끔하게 만들어줘야 되겠다는 그런 부담감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제품 중에서는 가장 톤업이 잘 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물론 피부톤이 너무 어둡거나 막 해외나 바캉스 가가지고 너무 많이 태워오신 분들은 좀 동동 뜰 수 있는 그런 얼굴이 확 하얘지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여름인데 외출할 때 있잖아요. 여름은 왜 진짜 화장하기 진짜 귀찮은 계절이잖아요. 그 어느 때보다. 귀찮기도 하고 그거에 막 에너지를 소모하면 또 땀나기도 하고 나가서 지워질 거 생각하면 뭐하러 하냐 싶기도 하고 하니까 이렇게 선크림만 바르고 나갈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발라주면 토너 겸 선크림 역할을 하니까 활용성이 높은 선크림입니다, 요새. 처음 살 때는 뭐야? 왜 이렇게 하얘? 이랬는데 요새는 진짜 잘 써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름에 빨리 써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바를 립이 요건데 요게 요새 제 최애 립이거든요. 주황기가 도는 약간 갈색과 오렌지 컬러가 섞여있는 그런 컬러예요. 그래서 얘로 그냥 눈 밑에 보라색, 초록색 기운을 가려줍니다. 제가 특히 요새 들어서 피부가 좀 좋아지고 나서부터 피부가 좋아졌다고 하니까 웃기네요.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옛날보다 좋아지면서부터 눈 밑이나 여기 턱 쪽에 화장이 너무 두꺼운 것 같다. 그렇게 피부가 안 좋은 것도 아니고 트러블이 많이 난 것도 아닌데 너무 커버를 과하게 하는 것 같다라는 피드백을 많이 들어가지고 조금씩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절대 줄일 수 없는 게 뭔가, 컨실러는 버려도 이건 버릴 수 없다 하는 게 뭔가 했더니 바로 눈 밑에 다크서클 가려주는 거였어요. 근데 또 이런저런 제품 많이 안 쓰고 최대한 얇게 커버력보다는 컬러감으로 가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립스틱을 선택하게 된 것 같아요. 뭐 치크나 이런 걸로 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또 너무 눈 밑에가 땡기거나 주름에 끼이시는 분들은 매트한 마무리감의 치크보다는 좀 촉촉한 느낌의 제품을 쓰시는 게 훨씬 좋을 거예요. 저는 그냥 시중에 나온 정말 다크서클 가리는 용도의 컬러 코렉팅보다는 더 확실하게 색감이 있는 립스틱이나 치크를 더 추천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항상 제가 뭘 했나요? 컨실러로 트러블부터 가려주고 시작을 했잖아요. 이제는 단계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최대한 단계를 줄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컨실러를 깔아놓고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파운데이션부터 바르고 진짜 눈에 띄는 트러블만 컨실러로 가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커버력이 약간 있는 그런 제품들을 사용해주면 좋겠죠? 두 가지 제품을 특히 여름에 잘 쓰고 있습니다. 지난 베트남 여행에서부터 진짜 잘 쓰고 있는 조합인데요. 두 제품 다 커버력이랑 지속력이 좋은 제품이지만 약간 마무리감이 살짝 다르거든요. 쫀득하게 얼굴에 올라오는 제품과 완전히 얼굴에서 메말라버리는 그런 제품 두 개를 섞어서 그 중간 정도의 제형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저는 그게 더 얼굴에 잘 붙더라고요. 이렇게 섞어서 일단은 처음에 이렇게 깔아줄 때 최대한 조금씩 깔아줍니다. 처음부터 많이 하려고 하지 않고 제가 요즘 좋아하는 스펀지. 빤빤한데 얼굴에서 막 튕겨 나오는 느낌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얇게 넓게 깔아줄 수 있는 그런 느낌이어서 정말 잘 사용을 하고 있고 또 휴대하기도 편하고요. 사실 물을 적셔 쓰면은 더 촉촉하게 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물로 인해서 나오는 물광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거는 물을 적셔도 되게 제품 자체가 보송해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느낌의 물광이 나지 않거든요. 그게 저는 가장 마음에 들어요. 그냥 조금 더 제품이 커지면서 말랑해지기만 할 뿐 얼굴에 미친 듯한 그런 물광을 부여해주지는 않아서 가격도 굉장히 저렴했던 걸로 기억하고요. 또 컨실러를 최소한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웬만하면 커버력이 좋은 파운데이션으로 커버할 수 있는 모든 걸 커버하는 게 좋아요. 특히 턱 부분이 메이크업이 좀 두꺼운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턱에는 이제는 컨실러를 안 해요. 그냥 이렇게 파운데이션으로만 커버를 해주고 있습니다. 입술 라인이 저는 좀 어두운 편이어가지고 입술 라인을 커버해주면서 더 밑에 턱 부분이 화장이 진해졌던 것 같아요. 입술 라인도 립 메이크업을 한 뒤에 입술 라인만 정말 잡아주고 있어요. 커버에 조금 집착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는 화장을 조금씩 얇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컨실러를 밑에 깔지 말고 최대한 파운데이션으로 커버를 하고 위에다가 컨실러를 깔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이제는 파운데이션으로도 볼 쪽에 어느 정도 잡티가 커버가 되는 그런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막 커버가 안 돼도 그냥 이 정도 커버되면 저는 만족해요. 물론 피부 상태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분명히 물을 적셔서 사용하고 있는데도 엄청 매트하게 표현이 되고 있죠. 여기 있는 나머지는 목에 발라줍니다. 요새 외출을 잘 안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타니까 목은 무조건 해줘야 됩니다. 커버가 어느 정도 됐죠? 편안하게 나갈 때는 그냥 이 정도만 하고 나가요. 근데 조금 더 완벽하게 화장을 하고 싶다, 조금 더 잡티를 많이 가리고 싶다 할 때는 정말 이런 조그만 브러쉬를 활용해서 잡티를 커버하는데 제가 늘 잘 사용하고 있는 이 코스알엑스 컨실러를 두 가지 색상을 섞을 건데 워낙 소량 사용할 거기 때문에 정말 소량만 섞어주면 됩니다. 또 하나는 너무 붉은기가 많이 돌고 하나는 너무 밝다 보니까
두 개를 딱 섞어주면 좋은 컬러가 나오더라고요. 뭐 이런 점. 뭐 다 가려줄 필요는 사실 없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런 것들은 너무 신경 쓰이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눈 밑에 이쪽 있죠? 여기 경계. 여기가 푹 들어가고 캥하면 되게 눈이 캥해 보이거든요? 이쪽을 살짝 밝혀줍니다. 정말 최소한의 양으로만. 한 대, 안 한 대가 좀 다르죠, 느낌이? 또 여름에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아이템. 요즘 진짜 7월, 8월에 굉장히 잘 쓰는 아이템. 이글립스 블러 파우더 팩트. 저는 이 보라색을 가장 좋아해요. 이게 한정판으로 나온 디자인이거든요. 먼저 이런 퍼프로, 내장 퍼프로 여기 있죠, 여기. 약간 T존이라고 하나요? 이 부분까지만 퍼프로 눌러줘요. 왜냐면 저는 이쪽 부분이, 코 옆 부분이 굉장히 찌글찌글해요. 리얼하게 막 찌글찌글거려가지고 특히 영상을 찍을 때 이렇게 조명을 받을 때는 너무 그 부분이 못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팩트로 눌러주면 그 찌글찌글한 게 많이 없어져 보여서 촬영할 때는 특히 이 부분을 가려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편이고, 나머지는 그냥 제가 좋아하는 요 뽕뽕한 파우더 브러쉬로 이렇게 묻혀서 가볍게만 발라줍니다. 어차피 이 팩트는 밖에 외출해서 수정 화장할 때 항상 때려주는 제품이기 때문에 가볍게만. 화장할 때 오히려 많이 하면 오히려 나가서 수정 화장하기가 힘들거든요. 지금 화장할 때 좀 땀 같은 거 안 나게 가볍게 쓸어주고요. 눈썹은 원래 그냥 펜슬로 훨씬 잘 그렸어요. 펜슬만 사용해서 그렸는데 진짜 요새 딱 8월에 딱 접어들면서 진짜 그래도 여름에는 이 제품이다 하고 꺼낸 게 바로 이 카브로우입니다. 카브로우 3번인데 결국에는 여름에는 이 제품에 손이 가더라고요. 아무래도 이런 젤 타입에 좀 진하게 발색이 되기도 하고 고정력이 있다 보니까 뭐 물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밖에 나가서 놀 때 지속력이 훨씬 있더라고요. 이런 제품들이. 굳이 막 겨울, 가을에 쓸 필요는 없는 제품이긴 한데 여름에는 진짜 엄청 손이 가는 것 같아요. 또 이렇게 더울 때는 눈썹을 내추럴하게 그려주는 것보다 이렇게 존재감이 있게 또렷하게 그려주는 게 훨씬 예쁘더라고요. 이게 사실 저는 손에 잘 익지는 않았거든요. 툴이 이런 형태라는 게 그립감은 되게 좋긴 한데 완전히 익숙해지질 않았어요. 매일매일 쓰는 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은 최대한 내가 잡을 수 있는 모양까지만 잡아두고 나머지는 컨실러로 완벽하게 다듬습니다. 그게 오히려 눈썹 메이크업도 오래 가는 방법이거든요. 이런 스크류 브러쉬로 쓸어줘도 잘 안 지워져요, 얘는. 그만큼 지속력이 있다는 거겠죠? 아까 남았던 여기 컨실러로 눈썹 모양을 잡아주는 겁니다. 블랙은 아니지만 블랙 그레이? 그레이 브라운에 가까운 그런 색깔을 사용해서 끝에 모양을 한 번 더 잡아줘요. 무조건 필수품 아이 프라이머.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진짜 차이가 커요. 화장의 발색력보다는 일단 그 지속력이, 심지어 이걸 안 바르면 저는 웬만한 마스카라들도 잘 번지거든요. 여름에는 워낙 막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유분기를. 기본적으로 이걸 해주면 좀 낫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눈 두덩이보다 속눈썹 사이사이를 더 많이 문질러요. 꼼꼼하게 발릴 수 있도록. 제가 여행을 가면 꼭 챙기게 되고 또 평소에도 손이 정말 많이 가는 아이템인데요. 바로 이 팔레트입니다. 저는 아이섀도우를 단품을 사는 것보다 팔레트로 구입하는 걸 더 좋아해요. 어떤 브랜드든. 알짜배기 구성으로 이렇게 딱 돼 있어서
특히 여행 갈 때 진짜 좋더라고요. 저는 여행 가서 딱 여기 뒤에 있는 약간 웜한 제품들을 위주로 사용을 했는데 이 제품으로 도도 볼터치를 해줬더니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품 어디 거냐고 물어봤는데 사실 아이섀도우였다는 거. 뭐 볼터치도 할 수 있고 아이 메이크업도 할 수 있고 진짜 여러모로 쓸모가 많은 컬러 조합입니다. 이런 일단 통통한 큰 브러쉬로 가장 밝은 컬러를 묻혀서 눈두덩이 전체에 깔아줍니다. 얘로 코 쉐딩까지 거의 다 끝내줍니다. 다음에는 조금 작은 브러쉬를 이용해서 다음으로 진한 컬러를 묻혀줍니다. 쌍꺼풀 이 라인에서 조금만 밖으로 나오도록 쌍꺼풀 안쪽에 전체적으로 섀도우를 발라줍니다. 눈의 깊이를 조금씩 더해주고 있죠? 여름에는 최대한 그냥 쉽게 메이크업 하는 게 제일 손이 많이 가고 좋더라고요. 오히려 펄 같은 걸 많이 얹거나 펄감이 많은 제품들을 사용하면 많이 지저분해지고 보는 나도 지저분해 보이고 그래가지고 아이 메이크업의 첫 단계는 그냥 이렇게 조금 심플하게 하고 있어요. 여기서 조금 더 깊이를 주기 위해서는 쌍꺼풀 라인 쪽을 조금 더 강조해주는 게 좋거든요. 이 제품과 얘를 섞어서 쌍꺼풀 라인 쪽을 기준으로 약간 이렇게 화살표 모형을 만들어주면서 끝쪽에 음영을 넣어줍니다. 간단하죠? 괄호를 만들면서 블렌딩도 살짝 해주고요. 같은 색깔을 조금 진하게 배합을 해서 이쪽에도 살짝 이렇게 안에가 살짝 비도록 음영을 넣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쌍꺼풀이 완벽하게 강조가 됩니다. 뷰러를 집어주고 뷰러를 되게 정성스럽게 올려주는 게 포인트예요. 아이라인은 2가지 제품을 쓸 건데요. 이거 저 처음 써봤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붓의 얇기나 형태도 너무 좋고 유지력도 굉장히 좋고 번지지도 않고요. 이 브라운 컬러 젤 아이라이너를 사용해줍니다. 젤 아이라이너가 확실히 지속력은 좋더라고요. 왜냐면 점막은 진짜 잘 번지는 걸로 하면은 화장 다 망치거든요. 나머지 마무리는 이 아이라이너로 해주는 겁니다. 앞쪽은 최대한 얇게 하고 뒤쪽을 이런 식으로 좀 두껍게 해서 꼬리는 살짝 얇게 빼주는 편이에요. 마무리를 조금 더 깔끔하게 해주기 위해서 여기서 가장 진한 색을 조그만 브러쉬에 묻혀서 이쪽을 살짝만 블렌딩 해줘요. 역시 여름엔 이 컬픽스 마스카라죠. 이 제품으로 속눈썹을 뭉치더라도 좀 빡세게 올려주고 다니는 편입니다. 특히 여름에는 뿌리 쪽을 잘 발라주는 게 중요해요. 뿌리 쪽이 되게 잘 번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저의 요즘 최애템은 삐아 글리터 아이라이너 중에 9번 눈물 샤워. 눈물 샤워라는 건데 진짜 예뻐요. 약간 이런? 되게 진짜 완전 예쁜, 그냥 보는 걸로도 너무 예쁜 글리터들로 이루어진 글리터거든요. 앞머리 쪽에 발라줘서 시원한 느낌을 줍니다. 조금 많이씩 빼서 발라줘야 이 오묘한 펄감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글리터들도 잘 빠져나오고요. 그 다음 요새 최애템은 요것입니다. 볼터치. 너무너무 좋아해요. 진짜 잘 쓰고 있어요. 여름에 특히 이때가 기회다 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는 제품인데 진짜 잘 쓰고 있어요. 너무 좋아해요. 처음엔 이렇게 노란색을 바탕으로
깔아주고요. 최대한 근데 눈 쪽에 가깝게 발라주는 편이에요. 위쪽부터 발라야 제가 좋아하는 이 블러셔를 좀 더 넓은 영역에 바를 수가 있더라고요. 오렌지 컬러를 가운데로 시작해서 약간 뒤쪽으로 수채화처럼 노란색에 주황색이 물든 것처럼 코끝도 살짝. 립은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 도입 부분에 말씀드렸죠? 저의 최애는 이 제품인데 그냥 통으로 바르는 게 아니라요. 립 브러쉬를 사용해서 먼저 라인을 살짝 따주고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쪽은 아직 비어있잖아요. 여기에 이 틴트를 발라주는 겁니다. 이렇게 한 상태에서 얘를 통으로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깔아줘요. 컨실러로 입술 라인을 잡아주고요. 다시 한번 틴트로 강조를 해준 다음에 여기 뒷꼬랑지는 립글로즈거든요. 얘를 이렇게 가운데 쪽에만 쉐딩은 이 제품을 가장 많이 써요. 티가 엄청 많이 안 나면서 자연스러운 컬러로 이루어져 있고 또 부분 사용하면서 뭐 코 쉐딩을 할 수도 있고 해가지고 잘 쓰고 있는 제품인데다가 안에 있는 내장 브러쉬의 모양이나 모질이 꽤나 괜찮아서 외출할 때도 굉장히 잘 들고 다니는 외출용 쉐딩입니다. 얘를 전체적으로 해서 끝에 가장 어두운 색깔을 발라서 코 여기 밑에 해주면 코가 더 오똑해 보여요. 그리고 메이크업을 끝내기 전에 속눈썹 한 번 더 찝어줘서 속눈썹을 엄청 바짝 올려줘요. 왜냐면 아이섀도우가 그렇게 막 눈에 띄는 컬러가 아니기 때문에 속눈썹이 좀 포인트가 되어주는 게 좋거든요. 이렇게 해주고 가발까지 쓰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가발까지 착용하고 귀걸이도 하고 왔습니다. 좀 더 가까이. 여러분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요새 날씨가 진짜 너무 더워요. 완전 폭염이고 뭐 서울은 40도까지 올라간 적이 있다 막 이래서 사실 밖에 외출은 잘 안 하지만 굳이 외출을 할 때 항상 손에 집히는 제품들로만 메이크업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올 여름에 유독 손이 많이 가는 제품이 있으신가요? 그럼 아래 댓글란을 통해서 저에게 추천해주세요. 이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꾹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오늘 제가 이렇게 가발을 쓰고 왔잖아요. 굉장히 자연스럽죠? 제 머리 같죠? 이건 9부 반가발을 사용한 건데요. 이 가발 착용하는 방법은 또 상세하게 찍어서 따로 영상으로 올릴 테니까 많이 기대해주세요. 그럼 내일을 위해 오늘 행복하세요. 안녕!